안녕하세요. 꼼꼼이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수학 심화 시스템이고요.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고등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도 이 시스템을 잘 둘러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화 학습 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단계별로 학습 방향과 미션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다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심화 준비 단계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심화를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때부터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개념을 배우거나 복습하거나 응용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심화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걸립니다. 요것만 잘 된다면은 심화 1단계부터 올라가는 과정들은 사실 조금 무난한 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평소에 공부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 자, 심화 준비 단계에서 어떤 공부 습관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 저는 이걸 전혀 못 풀겠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못 풀겠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한 1분 고민했나? 한 3분 고민했나? 자,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한눈에 보고 풀리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질문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화 1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몇 개씩 달아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키워주고, 그래서 심화 문제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는 단계가 심화 1단계입니다. 그래서 심화 1단계에서 어떤 심화 문제를 조금씩 다루면서 좀 근력을 만들어주고, 심화 2단계가 바로 본격적으로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화 1단계에서 내가 이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센시 단계 문제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풀 수 있네 이제. 물론 어렵긴 하지만 해볼 만해 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2단계에서는 매일매일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역기를 지거나 무거운 걸 할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20kg, 30kg 이런 걸 들기 시작하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50kg가 되고 70kg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화학습의 단계는 근력 운동의 그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심화학습이 모여서 제대로 된 심화학습 능력이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화 3단계는 우리가 심화라는 목적이죠.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까지 도전하는 단계가 심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학습 방향과 미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심화 준비 단계에서는 총 5가지 학습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개념 공부를 해보기. 자, 그 다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 만들기, 그다음 누적 반복 학습의 방법, 오답률 줄이기, 그 다음 테스트, 5가지 학습 방향을 가지고 심화 준비 단계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혼자 힘으로 개념 공부하기. 자, 기본적인 개념 수업의 구성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집에서 일단 예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습. 개념 강을 듣고 510 개념 노트가 있는데 510 개념 노트는 제가 거의 10년 동안의 1대1 수업이나 개별 수업의 노하우를 살려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개념 인강과 노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인강을 듣고, 길어야 5분이고요. 대부분 3분짜리도 많습니다. 5분 동안 인강을 듣고 10분 동안 문제를 풀면서 다지기를 하는, 이렇게 구성이 된 거라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개념 인강 시스템을 통해서 인강을 듣고 일단은 예습을 해오면, 학원에서는 예습해온 거에 대해서 확인학습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습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필수 예제를 풀면서 개념 다지기를 한번 더 하는, 여기 수업의 본질은 집에서 해온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추가 개념이나 질문도 물론 하겠죠. 추가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을 듣는 것이 통해서 그 개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원평가가 진행이 되고, 실패를 하면은 당연히 클리어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학원에서 예습을 해오고 학원에서 했던 수업에 대해서 복습이 나갑니다. 복습이 나가고 다시 집에서는 2단원 예습을 하고, 그리고 2단원 개념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구성이 되죠. 당연히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 어, 중단원 복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집에서부터 혼자서 개념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배우는 그런 학습법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510 개념 노트는 5분 동안 인강을 듣고 1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빈칸이 많죠. 마치 백신 노트처럼. 그래서 오른쪽에 빈칸들을 인강을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빈칸들이 많은데 예, 개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인강은 중고등 전범위에 대해서 원장, 제가 원장입니다. 네, 제가 중고등 전범에 대해서 거의 4, 5년에 걸쳐서 인강을 다 찍었고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분 이내로 5분 이내로 짧게 짧게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만든 인강들이 전범에 대해서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꼼꼼히 김쌤 되어 있고 중1, 중2, 중3 여기 고등수학 공통수학을 바뀌었죠. 공통수학 고1 예전에 고1 수학 상하 이렇게 전범위에 대해서 인강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보시면은 뭐 공통수학을 보면은 광고가 나오는군요. 이 길이가 4분 40초, 2분 7초 이렇게 엄청 짧죠? 네, 기본적으로 인강의 그 구성들이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놨고 구독자가 벌써 455명이군요. 네, 사실 재원생 위주로 보고 있는데 외부인들 조금 이제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3,200개 정도 있네요. 아, 제가 많이 찍기도 했네요, 동영상을. 자, 이렇게 중고등 전과정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화 준비 단계 혼자 힘으로 개념 공부하기.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시스템이 뭐가 있죠? 아, 집에서 예습을 해오고 본 수업을 하고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단원이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개념 다지기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작 자체는 혼자 힘으로 개념을 공부해오는 거고 요거를 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또 가지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510 개념 노트가 있죠? 혼자 힘으로 공부한다는 개념을 배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510 개념 노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원장 직강의 시스템이 있다. 미션은 자 인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학원에서 일부 어느 정도는 1, 2주 정도는 학원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강을 적응해야 되고 어렵진 않은데 사실 이제 일부 학생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강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어렵지 않지만 그다음 개념 노트를 완성을 해서 그 필기하는 것도 사실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준비 단계에서의 미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마 준비 단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만들기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려운 문제를 내가 혼자 힘으로 풀어본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답지를 가장 멀리 해야 됩니다. 풀이가 있는 답지는 당연히 멀리 하고 답지 없이 푸는 연습. 그리고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최소화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촬영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그 블로그에 내용을 쓴 게 있는데 실력에 따라서 중위권이냐 상위권에 따라서 답촬영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정답이 있는 풀이가 있는 답지는 안 보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지 활용은 자기가 생각하는 힘, 노력에 대한 것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지를 멀리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삭은 자, 이렇게 풀이가 있는데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이걸 제가 이제 아이가 풀고 있을 때 지켜보는 과정에 제가 아이들 풀이를 이렇게 다 지켜보는데 답은 맞았지만 풀이가 틀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풀고 있는 동안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자, 우리가 티칭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뭔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가 할 때마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플레이가 맞나 틀리나? 직접 맞고 틀린 거를 경험을 많이 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학습 능력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건데 아이가 틀릴 때마다 지적을 한다는 것은 아이의 학습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아이가 틀리는 거를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 틀리면 다시 풀어. 이렇게. 자, 절대 안 좋은 케이스가 아이들이 풀고 있는 중간에 아이는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딱 지적이 들어와. 거기서 아이의 생각은 멈추는 거예요. 답은 맞았지만 풀이가 틀렸어. 자, 이거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이 풀고 있는 동안에는 껴들지 않는다. 그럼 어떡해? 그러면 틀렸는데 풀이가. 자, 그래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너 풀이가 답 맞았지만 이러이러 부분이 틀렸어. 자, 다시 풀어볼래?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다시 푸는 거예요. 자, 오늘 풀이가 복잡해. 자, 뭔가 이렇게 아이가 푸는 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이 경우에도 절대 중간에 껴드는 게 아니야. 아이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시 풀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발문을 하고 다시 정리해서 풀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스트잇의 시스템 뭐냐면 아이가 틀린 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게 중간에 껴들지 않고 아이가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 선생님이 강연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뭔가 복잡해 풀이가 어려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있죠.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알려주고 그걸 덮고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첨삭 시스템은 아이가 틀린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은 아이가 풀고 있는 동안에 껴들지 않고 아이가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풀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들을 더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집에 풀고 있는 경우에도 아이가 만약에 뭐 오답이든 아니면 다른 풀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껴리지 않아요. 절대라기보다 가능한 한 껴리지 않는 거고 아이가 자기 힘을 믿고 풀 수 있도록 옆에 지켜봐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고 난 다음에 포스트잇 붙여서 다시 풀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은 뭐냐면 답지를 회수하고 답차례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생 풀이 중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가능한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포스트잇이나 첨삭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 자, 미션은 답지 안 보기. 답지를 이제 뺏었으니까 답지 보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질문인 경우가 있는데 질문을, 그럼 답지 안 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개수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질문은 5개 이하로. 좀 잘하는 친구는 3개 이하로. 좀 잘 못하면은 7개 이하로. 이렇게 조절해서 하루에 질문 개수를 조절하는 것도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